여러분, 경제적 자유로 가는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그 보물지도를 돋보기를 들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상관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개 월급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루트를 추천한다. 중소기업, 사업, 그리고 투자. 둘째, 아무리 요즘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해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투잡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표준적 테크트리는 이렇다. 대기업, 투자, 사업. 셋째, 당신은 취업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혹은 완전히 무스펙이거나 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잘 안다.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내가 이 일 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를 내뱉는 건 순리잖아 하는 짓이다. 집안에 처박혀서 2년 동안 창업 준비하는 것보다 평일에 3, 4일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뭐든 배우려고 들면 온갖 기회가 눈에 띌 것이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무스펙으로 고생하던 시절 키운 강단이 위기 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된다. 쫄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요. 진짜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으로 나눠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급여가 많기 때문에 종잣돈 모으는 거에 있어서 대기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돈을 모아서 그냥 투자를 먼저 해라.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모으는 게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우니 투자는 또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사업을 먼저 해서 소득을 늘린 다음에 투자를 해라. 요 테크트리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투자네. 사실 투자와 사업은 좀 맞닿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특히 운이 좋아서 젊은 시기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뭐 통장에 넣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만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나 사업 둘 중에 하나로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은 대기업은 투자, 중소기업은 사업,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나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 때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기업 중에도 박봉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도 맞벌이 하시거나 하면 생각보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대기업에도 외벌이 하면은 또 소득이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난 대기업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저 중소기업인데 어지간한 대기업만큼 돈 주는 중소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인데 제가 급여 상담하다가 급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적어서? 근데 거기가 좀 유명해. 그 대기업이 좀 짜기로 유명한데 난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아, 저도 생각나는데. 갑자기 있네. 아, 진짜 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저희 회사가 좀 유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나는 중소기업이니까 나는 무조건 사업해야 된다. 근데 가만 보면요, 사업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투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사람들이 좀 달라. 그게 재기발랄하고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제 1인 기업, 자영업 수준의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미련 곰탱이 같고 나는 대신 난 진짜 끈기는 난 쩐다 진짜. 그럼 사실 투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무조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상황을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우리 회사 급여를 보니 내가 1년에 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면서 돈 모으면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러면은 뭐 투자를 바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대기업인데 내 외벌이고 가족들, 자녀들이 딸려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득을 빨리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서 보시면 이 말은 정말 맞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업, 하나는 투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 두 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된다. 사업이든 투자든. 예.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길이다. 그게 보물지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보면 상처 많이 받나 봐. 그러니까 월부는 그럼 투자만 맞고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투자해야 되냐. 나는 별로 고급지 않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여기 자청님 말씀하신 거 기준에 따라서 뭐 대기업을 다니면 무조건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사업을 해야 하고 이거를 100%다 동의하진 않아요. 100%다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사업 투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보면은 회사 선배들 딱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내 10년 위의 선배랑 나랑 그렇게 다를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내가 10년 뒤에 받을 월급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물가상승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되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삶이 되게 막 경제적 자유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은요, 나만 잘해서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업은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2년도 쉴 수 있어요. 투자는. 솔직히. 근데 사업은 내가 2년 쉬면요, 내 경쟁자들은 훨씬 앞서에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도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들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걸 경쟁을 굉장히 즐기고 내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즐긴다라고 하면 사업이 맞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나 스스로 혼자 컨트롤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가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모습으로 내가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좋은 일 있겠지라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뭐 승진이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네, 경제적 자유 누리기 위해서 뭐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는 일단 그거는 이제 다른 말 맞지 않은 방법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도 지금 원래는 다 직장 생활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 단계를 밟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방법을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미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마음 가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노동, 뭐 배달 알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좀 내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여러 가지로 그냥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뭘 준비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공감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에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다 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노가다를 밤새 노가다를 이제 밤에 12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제가 되게 뜬구름을 깨게 됐어요. 돈의 무게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때 제가 노가다를 밤새 이렇게 밤 12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일단 뭐 예전 훨씬 96년도 7년도 뭐 이럴 때니까. 근데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 100만 원이 정말 벌기 어려운 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깨닫게 되면서 아, 돈이라는 거의 무게를 되게 잘 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뭔가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저 원래 꿈이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막 그 방송사를 막 일본과 뭐 한국을 잇는 그 프랑스와 독일을 잇는 방송사가 있어요. 아르테 TV라고. 그런 사장이 되는 게 제 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는 방송사를 만들고 그걸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현실에서. 근데 그렇게 노가다를 떼니까, 이게 현실이 다르구나. 그치. 현타 오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얘가 있게 돼요. 그냥 내가 그 삶에 되면서. 근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조금 되게 많이 저는 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본인이 돈을 벌어보는 거, 뭐라도. 돈을 벌어보는 거. 내가 상상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앞으로 막 되게 막 그럴 거야 상상만 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돈을 벌어보는 거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는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2,000만 원 벌었고, 3,000만 원 뭐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뭐 대기업 들어갔고, 또 이제 한 1억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투자 시작했고, 나중에는 막 뭐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생각만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사실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실행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방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저처럼 막 뭐 일본과 한국을 잇는 방송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러기 위해서 막노동이라 하는 게 저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 됐습니다. 저 그거에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일단은 생활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배달 알바를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배달 알바를 하지만 나중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예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도 너바님처럼 대학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 포스터 붙이는 거, 고깃집 불판 닦는 거, 뭐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너바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의 무게에 짓눌려요, 그냥. 포기. 없어. 그냥 내가, 와, 이게 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내가 진짜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포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이거 받으니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깃집 사장님 되게 좋았어. 한 번은 고기를 끝나고 나서 고기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막 걸신들린 애처럼 먹으니까 얼마 많이 먹겠어. 21살 때 나 키 180인데 그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이라면은 저는 지금의 저라면은 저 사장님 진짜 멋있다. 나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1도 없었고요. 다음날 또 불판 닦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 배달 알바 이런 거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기저에는 꿈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배달 알바를 하면서도 미래를 볼 수 있어. 그치만 꿈이 없는 사람은 배달 알바를 할 때 그냥 그게 내가 배달 알바해서 한 달에 200, 300 버는 거 그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그 나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인이는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땠냐면 나도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내가 세탁소 알바를 했잖아. 세탁소 알바를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같은 시간으로 100만 원 벌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난 저 생각 못했어. 너만 생각 못했어. 그때 신세계 푸드 물류센터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벌 수 없을까라고 노가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편하게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과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가 나인이 얘기했던 걸 좀 구체하면 내가 지금보다 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을까? 내가 1년에 버는 부가가치? 그게 저한테 꿈이었어요.
제가 연봉 3천만 원 받았을 때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이 될 수 없을까? 그게 저는 그게 투자였고 사실은 그걸 채워준 거가 예, 그게 이제 1년에 좀 몇십억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꿈이라는 게 별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될 수 있는 게 부가가치를 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노가다만 하면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맨날 땅만 보고 다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를 보는 사람이랑 아래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을 봤어 그때. 나는 아래 땅만 보고 다녔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로 맞춰서 일을 구했냐면요. 등록금하고요. 제가 한 달에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가 눌리는 거야, 여기에. 이 돈 이거에. 그래갖고 나 진짜 너무 그래갖고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35세 투자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너랑 나누다 보니까 알겠다. 너만은 20대 때부터 했잖아. 네네. 나는 35세 때 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테크트리가 이거예요. 취업하잖아요? 그럼 돈이 벌리잖아, 많이. 월급이 많잖아. 그렇죠. 이전 알바할 때보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쓰지. 야구장 가야지. 야구장 가야지. 왜? 그동안 나 그게 너무 한이 맺혀 있으니까. 막 사드리는 거지, 막.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35 했어요. 그러나 35 했어도 된다는 거.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37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코님이랑 저는 30대 중반부터 하늘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하늘을 보면서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 그 과정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견디지. 같아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네. 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어떤 루트로 이룰 건지 댓글에 남겨주세요.